저희가 2004년도 저희가 소방방재청이 개청이 돼서 2004년 6월에 소방방재청이 개청이 돼서 네.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전문가들이 달아보겠다고 한 700여 명이 네. 국가중앙부처 공무원이 출범을 해서 잘 진행을 해왔죠. 2004년도 이제 6월에 개청이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총체적으로 가장 상위법이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기본법을 일부를 중간중간에 개정을 하면서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재난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옛날에는 소방방재청 시절에는 소방방재청 해가지고 거기서 재난을 한 70여 명이 전문가들이 방재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는 소방방재청이 전문가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요번 근본 지금 현재 집중호우로 이제 누가 책임지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시도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도로가 침수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도로과가 이제 이게 재난안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는 재난안전과는 지원기관이고 네.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은 도로과가 하게 되고 네. 만약에 하천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천관리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아하. 그가 중대본이 돼버리고 네. 요번에 우리 근본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때 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소방방재청이 감염병 되니까 우리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 해가 질병관리청 이렇게 중대본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일부 개정을 자꾸 해오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각 부서들이 아주 겸허하게 지금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방재 전문 인력이 자리를 잡아서 국가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도로과가 하고 건물이 붕괴되고 하면 건축과가 하고 다 부서별로 지금 현재 무슨 공무원들이 만능 엔터테인먼트 맹구로 막 이것저것 다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해서 재난관리가 과연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난관리만큼은 백년지 대계를 보고 네. 누가 계속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공무원들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가를 거듭나야 되는데 계속 순환보직으로 인사이동이 있지 여러 가지 좌우지간 근본적으로 법부터 제대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네.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도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을 관리한다. 재난을 관리하는 법이 과연 재난이 관리 대상인지 그것도 의아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용어도 지금 현재 저는 좀 믿음직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여야 의원님들께서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데 대해서는 이게 내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네네. 명확하게 좀 정리가 법적으로 돼야 되는데 네네. 자꾸 지금 현재 우리가 책임 소재가 이 재난 관련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책임 소재를 다루기 애매하게 자꾸 법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에서 지금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 산하에 중대본을 꾸려가는 부서가 자꾸 도로과, 하천과, 건축과, 토목과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총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예. 소위 말해서 일원화된 관리가 되지 않는다. 예, 예. 각 부처 공무원들의 어떤 특징이겠죠. 예, 예.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예.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어떤 책임의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고 여러 부서로 나뉘다 보니 일원화된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된 획일적인 어떤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소 읽고 왜 안 깐 고친다는 우리 예전 속담이 있습니다. 총장님 이번처럼 수해는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러면 많은 어떤 수해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했듯이 오송 지하차도 같은 그런 차도에 왜 스마트 경보 시스템 같은 게 달려있지 않았을까? 왜
소유권 외양간을 고치면서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곳에는 의무적으로 거의 요즘에는 지하차도에는 차단 시설이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못한 것도 결국에는 이런 일원화되지 못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없잖아. 뭐 가미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말로는 사건 사고가 발생돼서 네. 뭐 언론상에 제가 보도를 접하다 보니까 네. 뭐 최소한 9월 정도는 설치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한 9월 정도면 설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네. 좀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조선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 한반도의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예로부터, 큰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지역에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는 그 지역의 고을의 원님이라든지 뭐 유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환난상률이라 해가지고 네. 재난이 발생하면 7가지의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면 네. 갑자기 부모가 뭐 돌아가신다든지 고아가 된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고을 원님부터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네. 그 고아로 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 네. 이어져 왔고 재난 시에도 엄청 많이 그걸 대처하고 대응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재난관리 시스템 시스템 자체는 2004년도부터 구축돼서 저희가 시스템 자체는 구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 한반도 구축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자질이라든지 운영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뭐 근본적으로 한 뭐 몇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중앙부처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 중앙과 지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은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네. 이 현장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 네. 막 순환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6개월마다 인사이동해서 막 돌리고 이런 그런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스템은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게 자연재난이 확산되면 인재고 인재가 또 확산되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뭐 우리가 옛날에는 그 2004년도 6월에 소방방재청이 개청이 될 때는 네.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막 이렇게 다루고 하다 보면 막 자연재난 담당 공무원은 자연재난만 있고 사회적 재난 담당하면 사회적 재난 담당 공무원이 있고 인적 재난 공무원을 담당하면 인적 재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소속 부분이 아니면 그 책임 소재를 다 면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서울에서 뭐 뻑치기 오토바이를 타고 뻑치기가 나쁜 짓을 하고 도주를 하는데 강남경찰서가 막 따라가다가 서초로 넘어가 보면 우리 구역 아니니까 돌아와 버리고 그런 형태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끝까지 따라가서 잘못을 잡고 잘못을 가리고 그 사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들 당시에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벌칙이라고 있어요. 벌칙. 벌칙에 보면 옛날에는 벌칙 제77조에 보면 재난재해 업무에 소홀히 한 공무원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뭐 6개월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이걸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 징역 1년에 처하고 이렇게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게 100% 또 상향 강하게 푸시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뭐 이상하게 뭐 중대재해법을 뭐 적용하니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처음 만들 때 당시에는 그런 조항이 공무원들이 재난재해 업무에 소홀히 할 때 이렇게 처벌도 아주 강하게 처벌 조항도 있었고 지금 상황에 뭐 시시부시 다 여기 뒤로 다 뭐 법이 이상해져 가지고 뭐 지금 뭐 그 국민들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연재해 대책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참 총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안타까움이 더해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 총재님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 내린 생각은 적어도 공무원들 중에서 자연재난관리부서 공무원들만큼은
기존의 어떤 노하우가 퇴색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도 그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양성하다시피 방재직렬 공무원도 국가가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방재직렬 쪽에 이제 중앙부처는 그런 대로 이제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꽃은 또 진급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진급이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하.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원 티오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야.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방재직렬 공무원으로 와가지고 방재 업무만 종사하면서 이렇게 그 정년퇴임 때까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자체의 지금 진급이라든지 이런 케이스에 그분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도가 돼야 되는데 이 인재 풀도 열악한 반면에 또 어째 보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 뭐 가보면 방재직렬 공무원은 뭐 한두 명뿐이 없고 막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 경제적으로 예. 인적인 피해나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이런 방재 관련 인력의 어떤 충원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예. 개선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아유,